안녕하세요, 법쌤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컨텐츠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까 생각해 보았더니, 지난 중간고사 기간 중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들어오세요. 문제풀이는 공부의 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부는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입니다. 그 인출이 바로 문제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출의 과정이 잘못돼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과목당 한 문제를 실수하거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었는데 오답이 되어버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3점의 점수는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꿀 수 있고 80점대를 90점으로 올릴 수 있고 상위권을 최상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전교 2등을 전교 1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하죠. 그만큼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가장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를 받는 것이다. 웬 갑자기 진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진료의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죠. 그리고 처방전을 받고 와서 집에 와서 약을 먹게 되고 그 병을 치료하게 되겠죠.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겠죠. 그 문제 푸는 과정이 진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채점을 해봤더니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겠죠. 오답은 내가 모르는 부분, 아픈 부분이고, 정답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건강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료를 다 받았죠. 약을 먹고 치료하듯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야 되겠죠. 오답이 된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를 보거나 해설집을 보거나 참고서를 활용해서 오답이 된 부분을 오답 정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과목은 건강해지겠죠.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고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오답의 내용을 치료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 성적은 건강해지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기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 40문제 풀기가 있습니다. 40문제 풀다가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과학 40문제 풀 게 있습니다. 그럼 딱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내가 몇 분에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30분에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시계를 보세요. 지금 1시니까 1시 30분까지 풀겠다. 마지막 문제 제일 아랫부분에 1시 30분이라고 단기 목표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물 먹으러 갈까요? 화장실 갈까요?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다 풀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은 35분에 풀었습니다. 그럼 플러스 5. 예상보다 빨리 풀었습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자기 시간을 기록하면서 성취감을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과학 문제 40문제는 25분에 풀 수 있구나. 수학 30문제는 1시간에 풀 수 있구나. 국어 30문제 1시간에 풀 수 있구나. 사회 40문제 20분에 풀 수 있구나. 자기 자신이 문항 대비 풀 수 있는 시간의 가늠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늠자가 만들어지면 좋은 점이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촘촘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풀 때 막연하게 풀기보다는 전체적인 문항을 살펴보고 얼마 동안에 문제 풀 수 있는지 단기 목표를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집중력과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 테스트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 때 테스트 받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나서 첫 번째 문제풀이는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 공부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이 되겠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다시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다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오답이 있으면 자습서나 교과서나 해설집을 활용해서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도 폭넓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절대 테스트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는 과정,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끊어서 채점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푸는 모습을 보면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고 한 번에 채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채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끊어서 채점해야 됩니다. 기본 문제 풀고 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을 틀렸습니다. 그럼 응용 문제도 틀리겠죠. 심화 문제도 틀리겠죠. 많이 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 풀고 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오답 정리를 하고 나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들어가면 절대 틀리지 않겠죠. 꼭 끊어서 채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방법보다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꼭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